안녕하세요. 몇풀다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첫날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나긴 겨울방학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3월 2일 날 새 학년도 새 학기를 준비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남은 겨울방학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도 있었고 또 방학이라고 해서 또 좀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학원을 다니느라고 어쩌면은 방학 전보다 훨씬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학년별로 겨울방학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든 학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좋은 책 읽기입니다.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책을 그냥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을 잘 읽어야죠. 그럼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냐?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책을 읽고서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친구들은 한 권을 다 읽고도 한 5분 안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한 페이지를 읽고도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개인의 독서 능력에 맞추면 됩니다. 한 권이 힘들면은 한 단락이 힘들면은 한 문장씩 짧게 읽어가면서 자기가 읽었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냥 소위 말하는 추천도서, 권장도서 이런 것들로 읽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실 저한테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책이 좋으냐 그러면은 스테디셀러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소용없어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좋은 책을 읽어야지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최소 서너 장 정도를 읽었을 때 두세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내용에서 재미있는 책이면 됩니다. 자기가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책이에요. 다만 만화책은 책이 아닙니다. 만화는 그냥 만화일 뿐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글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읽고 요약하는 능력, 이것이 책이 주는 궁극적인 독해력, 문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 저학년 1, 2학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한 달 남았죠. 자, 어떤 친구들 1, 2학년 때 사실은 교과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 1, 2학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문해력입니다. 글을 읽고 그 글을 자기 말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 단원에서 곱셈 구구를 배웠을 겁니다. 자, 곱셈, 구구단은 모든 수학의 기초예요. 구구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지금 3학년 거 4학년 거 수학 문제 풀 수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구단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2학년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국어 영역에서는 맞춤법 틀린다고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자, 2학년이면은 조금은 맞춤법을 신경 써야 되고요. 1학년의 경우라면은 아직은 그렇게 맞춤법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른 자세로 연필을 잡고 바른 자세로 쓸 수 있는지 그 정도를 하면 딱 좋아요.
자, 이제 중학년입니다. 3, 4학년은 그럼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3, 4학년은 이제 기초적인 학습 훈련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최소 하루에 30분 정도를 책상에 앉아서 뭐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은 뭐 낙서를 하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책상에 앉아서 30분을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아요. 그럼 그 시간을 활용해서 중학년은 부족한 수학 단원을 공부할 수도 있겠고요. 책을 읽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바른 자세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초 공부 체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학년입니다. 초등 고학년은 조금은 달라요. 5, 6학년이 조금 다른데 일단 5, 6학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수학 기초 연산 훈련입니다. 이제는 수학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수학은 누가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렇게 풀지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학의 기본은 연산입니다. 따라서 5, 6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연산 훈련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연산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문제집을 풀든 아니면 교과서를 버리지 않았다면 수학 익힘책 교과서를 풀든 자, 중요한 건 한 문제당 1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푸는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분에서 25분 안에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이때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세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또 찍지 않도록 중요한 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푸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문제 몇 문제 더 못 풀었네. 그건 틀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고서 그럼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야 되겠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0분 또는 20분 문제풀이를 했죠. 쉬어요. 5분, 10분 정도 잠시 쉬고서 한번 릴렉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채점을 하고서 틀린 문제의 해설을 보고서 내가 이 문제를 실수로 틀린 건지 혹은 시간이 모자라서 틀린 건지 아니면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틀린 건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 정도, 이 정도 훈련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5학년의 경우 사회 2학기에 한국사 단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6학년 1학기로 이어지게 돼요. 자, 5학년에서는 고조선에서부터 6.25 전쟁까지를 배웠고요. 6학년에서는 다시 해방 직후부터 오늘날까지의 근현대사를 다루게 되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5학년에서는 한국사 전체의 얼개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6학년 사회에서는 한국사를 다루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계성이 있죠. 따라서 5학년 역사 단원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훑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6학년 1학기 사회를 맞이하면 조금 더 쉽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 6학년의 경우라면은 이제 중학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중학교를 가게 되면은 많이 달라집니다. 각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게 되겠고, 그런데 사실 수업의 내용은 초등학교 때랑 거의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대로 반복된다고 보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조금 더 분량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에서 한 차시에 했던 단원들 정도가 아니라 서너 차시에 했던 단원들을 중학교 가서는 이제 한 차시에 몰아서 하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졌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거의 반복이 됩니다. 용어만 다르고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죠. 따라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하기보다는 5, 6학년의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놓고서 중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거고요.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산훈련,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문제를 푸는 연산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용어들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고급진 언어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어휘력을 키워야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고 또 문해력, 글을 읽고 그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꾸준히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놀고 명절도 껴있고 또 새해가 되었고 막 이래서 다짐도 해봤지만 금방 풀어지고 2월부터는 3월부터는 이러기 쉬운 시기인데 이럴 때 지금까지는 조금 놀았더라도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 정도 딱 집중해서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간 관리, 이제는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시차를 좀 적응을 해놔야 돼요. 저녁에 몇 시에 자라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다만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거나 또는 부드럽게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했을 때 오전 늦어도 8시에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수면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3월 2일 개학을 해서 새학년, 새학교, 새학기 첫날 기분 좋게 등교를 하고 기분 좋게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 2023학년도는 정말 작년과는 뭐라도 좀 달라지는, 뭐라도 조금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초등쌤 애플다솜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